제 TPO, CPI로 중요해진 지표 한 가지 FOMC에서 확인해라. 오늘 이제 CPI 어제 네. 10시 반에 발표했고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FOMC 이제 네.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들 또 새벽에 잠 안 자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최코치님도 네. 그 중에 또 한 분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네. 항상 새벽에 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편인데요.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최코치님한테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물가가 좀 떨어졌다, 물가가 잡혔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최코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 뭐 시장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이번 FOMC 직전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좀 부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미국장은 이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FOMC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물가를 가지고 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기사들도 보면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네. 내년에 금리 인하 무조건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뭐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좀 FOMC 볼 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아직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좀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네. 볼 때 그 최코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네. 오늘 FOMC를 관전자 모드로 좀 보면서 해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실질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질금리요? 실질금리. 실질 금리 이게 뭐죠? 금리라는 종류가 사실 너무 많다 예.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질금리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평균 명목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명목금리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굳이 나눠본다라고 하면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명목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명목금리에서 마이너스 예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실질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실질금리라는 것을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논할 때마다 계산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시중의 금리가 4%인데 네. 물가 상승률이 5%다라고 하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다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쉽네요.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시절 때 그 당시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있어주면서 그때 명목금리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0%대였어요. 제로. 네. 0에서 높아봐야 1%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심지어 9%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화폐를 들고 있을 때 그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걸 또 바꿔 말하면 아무리 은행에 적금을 넣어놔도 시장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금리, 실질금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질금리가 너무나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거든요. 웬만큼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파월이 지난 수년간 FOMC 때 어떤 기준점을 계속적으로 바꿔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에 대한 정책을 할 때 CPI 물가가 중요하다. PCE 물가가 중요하다. 고용이 중요하다. 실업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의 기준치가 달라지는데 지난 6월부터 이 기준치에 대해서 실질금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월에도 얘기했고요. 9월에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12월 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플레가 내려왔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가 아니라 파월이 금리 인하의 기준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실질금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점을 FOMC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파월의 발언을 한번 좀 보면요.
그 당시에 점도표를 2024년에 금리를 조금 내린다라는 점도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년에 금리 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도표가 보여주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상승한다. 그래서 따라서 실질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뒤에는 기준금리는 낮아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준이라는 기관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시장을 무조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연준은 시장이 과하게 오르는 건 좀 억눌러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너무 떨어지는 것은 또 부양해야 되는 위치. 그러니까 항상 적절한 상승을 만드는 게 연준에게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너무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시장에 돈이 안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도 적정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 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실질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이건 은행에 가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사람들의 자본은 투자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제약적인 금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실질금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9월 달에 그 6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올 연말 23년도 연말에는 실질금리가 1.7%를 예상한다라고 했고요. 1.7이요? 내년 말에는 2.0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달엔 이걸 좀 상향 조정해서 내년에는 2.5%의 실질금리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 있는 명목금리, 장기 국채금리에서 물가를 뺐을 때 네. 실질적으로 물가가 많이 낮아져서 2.7% 정도의 실질금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금리를 인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밴드를 맞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 금리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당하게 플러스로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실질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릴 거고 지금은 실질금리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상당하게 플러스로 유지해야 된다는 건 긴축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문단은 미래를 얘기한 거고요. 후면은 현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우리가 예상한 범위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뜻인데 왜 그랬냐면 지난 6월에 그 당시에 그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3%대였어요. 네. 3점 중반대. 근데 인플레이션은 4%대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적으로 올려야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플러스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을 보시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4%대입니다. 예. 근데 이게 3% 밑으로 내려오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채에 대량 매수를 해준 사람도 없고 네. 내년에 또 국채 그 대규모 발행이 있는 건 누구나 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오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3% 중반에서 4%대를 우리가 잡고요. 지금 물가가 몇 프로가 나온 거죠 이번에? 이번에 3.1 그렇죠. 나왔죠? 3% 그리고 근원은 4%가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대입해 보면 실질 금리가 현재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거의 똑같잖아요. 예. 그럼 실질금리가 올라봐야 0.5%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연말에 예상한 실질금리가 1.7%였습니다. 이야. 그럼 그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미치죠. 거예요. 그럼 이 물가가 대폭 내려와야 내년에 그래도 연준이 조금 예상하고 있는 2.5 정도의 실질금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명목금리가 3% 밑으로 내려오기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3% 중반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2.5%의 실질금리가 되려면 물가가 1%까지 내려와요. 이야.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제약적인 긴축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이 실질금리에 대한 데이터를 경제 전망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연준이 실질금리에 대한 예상치를 정확히 얘기하면 2.5가 아니라 2.52온데요. 이거를 내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얘기가 되죠. 인플레가 좀 덜 예. 내려더라도 실질금리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좀 좋은 얘기로 확인할 수가 있는 네. 부분이고요. 만약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질금리에 대한 기준치를 좀 더 올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파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봐야 될 거는
파월의 발언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파월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로 나왔는데 점도표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실질금리에 대한 경제 전망에서 실질금리를 높게 나온다. 현재를 유지하거나 높게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 환호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순히 인플레가 내려왔으니까 파월의 발언만 보자가 아니라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 데이터를 결정하는 실질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발언만 받다가는 오히려 더 시장이 어려워지는데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준점을 좀 한번 잡아놓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네. 내일 FOMC에서는 파월 입에서 이제 실질 금리에 대해서 네. 여기 어떻게 얘기하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네네. 일단 아까 2.52에서 2.52에서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질의응답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FOMC 회의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자료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 경제 전망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잡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미국 주식을 늘 보고 있으니까 보다 네. 보면은 지금 막 52주 신고가 뚫고 그랬어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 뚫고 S&P 500도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돈을 보면 오히려 이게 또 소비로 더 이어질까봐 네. 그게 또 좀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CPI를 얘기해 주시겠지만 예. CPI가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걸로 나왔지만 파월이 중시하는 주거비 데이터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근원 물가는 사실 높게 나왔어요. 다른 부분들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상쇄시켜준 것이지 예. 파월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소폭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로 인한 그 기대감은 정말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연말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FOMC를 분석하고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좀 잡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최 코치님이 내일 이제 FOMC 회의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정확히 좀 짚어주셔갖고 요걸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은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충분히 미리 배팅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네. 낫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최 코치님의 TPO, CPI로 중요해진 지표 한 가지 FOMC에서 확인해라. 여러분들도 내일 새벽에 꼭 FOMC 뭐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야 되고 관련 있는 분들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